소송 참가인데요. 소송 참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공부한 내용들을 잠깐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위임의 경우 아까 했습니다죠. 이때 이제 위임은 법적으로 권한이 이전되는 위임을 얘기하는데요. 위임의 경우에는 피고가 누가 되냐면은 이런 피고죠. 이런 피고의 적격이 수임청이 이 피고 적격을 가지게 되죠. 이 수임청인데 수임청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죠. 이러한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이라고도 하죠. 또는요 위임 받은 행정청 하면은 맞아요. 위임청은 안 되죠. 위임청은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권한이 없습니다. 요거는 주의해야 될 거는 위임한 행정청은 위임청이에요. 그래서 위임을 한 행정청은 아니다. 승계한 행정청하고 위임한 행정청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위임은 원래 권한의 이전을 우리 옛날에는 법률 용어가 권한의 이전이라는 적도 있는데요. 같은 뜻이에요. 그거 말고 내부 위임은 정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어. 그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부 위임의 경우는 이제 누가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내부 권한이 이전 안 되니까 위임청이 본래 내부 위임청이 이제 원래 처분을 향한 행정청, 그죠? 그 처분을 향한 행정청이니까 처분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위임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지 내부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습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있잖아요. 예외적 하면 재밌어요. 예외적으로 이때 예외적 상황이 뭐냐면 건방지게 원래 내부 수임청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데 내부 수임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부 수임청의 명의로 또는요 이름으로라는 거죠.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죠. 자, 이때는요, 사실은 아까 전에 누가 되냐? 이때는 이제 할 수 없다, 그죠? 이때는 내부, 수임청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혹시 싶어서 하나 더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은 내부 수임청의 명의로 표시되었을 때는 판례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뭐냐? 이때는 내부, 수임청이 되는 거죠. 내부 수임청의 명의로 표시되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내부 수임청 명의로 표시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공사 있잖아요. 이 공사, 공공시설, 영종을 법인. 그럼 이런 공사의 지사장 명의로 나갑니다. 그럼 이런 지사장 명의로 나갈 때 뭐 한국전력공사 또는 LH공사 충남지사장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LH 공사가 피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뻔하게 이 사람이 권한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뭐냐면 내부 위임청이 피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대한 지사장 명의로 이거는요 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닌 경우도 있는데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이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피고 경정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시간이라서 좀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나온 김에 한 번 더 훑어보면 좋겠어요. 어차피 소송 참가는 좀 더 얘기하면 되니까 먼저 14조의 피고 경정이 나오는데요.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피고의 경정이 나오는데 이 피고 경정이 이제 피고를 바꾸게 된 거죠.
근데 바꾸게 되는 원인이 다 달라요. 1항의 피고 경쟁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6항의 피고 경쟁이 있어요. 피고 경쟁이 있는데요. 1항에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 경쟁의 경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첫째로 1항이죠. 1항의 경우는 원고가 피고를, 물론 잘못했는 거죠. 이러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거예요. 지정한 때가 있고요. 6항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요. 13조 단서 규정과 13조 2항은 알고 계시죠? 그죠? 그건 뭐냐면 원고 쪽의 잘못이 아니고 권한이 승계되거나 기관이 없어지게 된 건데, 기관의 폐지라고 할게요. 사실은 없어졌단 말이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폐지는 이제 의도적으로 없어진 건데 그냥 이 없어진 이렇게 말합니다. 기관의 폐지, 시험 문제도 폐지라고 나올 때가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시켜보는 거고, 원래 폐지라는 것은 일정한 의사표시 또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거고 저절로 없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어진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고 좋은 표현이고 또 전문상에 부합하는 표현인데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위에 거는 말이죠, 원고 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게 법원에서 있잖아요. 지가 잘못했다. 그럼 뭐 굳이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1항에 보면은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 이게 수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청도 있고 또는 직권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신청만 되고 직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한이 승계돼 가지고 피고가 바뀌었다든지 국가기관이 없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꼭 원고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게 원고에 신청을 해도 좋고 또 법원이 직권으로도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조항들인데, 자, 이런 조항들은 시험에서 자주는 안 나오는데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14조에 있어서요 2항, 3항, 4항, 5항 나오죠. 요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법 조문에서 피고 경쟁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하고 이제 피고 경쟁하고 소의 변경이 다른데, 피고를 바꾸는 거하고 소를 바꾸는 거하고 다른데, 소를 바꾸다 보면 피고도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조항들은 준용이 되는 규정이에요. 근데 왜 준용되냐면, 이거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조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일 수가 있지만은 이건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2항에 보면은 법원은 1항에 규정한 결정의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된다. 정본입니다. 당연하게 정본이지 등본일 수가 없겠죠. 부본일 수도 없겠고요. 그 다음에 3항에서는 신청을 각하한 때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법 조문을 공부하다 보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계속 나와요.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거는 뭐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대로 보면 되거든요. 자, 어떤 게 이제 즉시 항고를 하냐, 이거만 한번 볼까요? 재판에 이제 본안이라는 게 있어요. 본안 재판.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 청구한 내용이에요. 위반 처분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법률상 이걸 침해당했으니까 이 처분을 취소해가지고 나의 법률상 이걸 회복해 주세요, 라는 얘기야. 그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판단해 나가는 과정이 소송이고 그렇거든요. 그 결론이 이제 재판인데, 그 재판은 사실은 그러면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인데 최종적인 판단이 있겠죠. 그게 종국 재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게 뭐냐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해가지고 그 처분을 취소하라. 이게 이제 종국 재판이라고. 또는 처분,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네가 이유가 없으니까 기각한다. 그것도 종국이야. 그럼 끝나. 그러면 끌어서 재판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법원에서 또는 법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안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럼 재판이 안 끝나는 그 재판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안 끝나는 재판이 있거든요. 그걸 중간 재판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거냐면, 자, 물론 취소송 진행 중인데, 내가 이제 피고를 경쟁하려고 피고를 좀 바꿔주세요 한단 말이야. 신청하라 그랬으니까. 했는데 법원이 보고 신청 못 바꿔준다. 피고 못 바꿔준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피고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한단 말이야. 이거 안 받아준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보고 중간재판이야. 그래서 받아줘도 재판 끝나는 거 아니고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아줘도 끝나는 게 아닌 거야.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 집행부정지도 마찬가지야. 집행부정지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할 수도 있어. 집행을 정지해 주십시오 했는데 법에서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주는데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겠죠?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재판 끝나나? 그건 아니야. 이런 걸 중간재판인데 중간재판이 다 있는데 이런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전에 이제 그러면 이 처분을 취소해 주실 때는 본안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안사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본안소송 사건이 있고 본안사건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신청사건이 있어. 이거는 신청사건이라고 그래. 이런 이 케이스 이 내용 자체는 일거리가 신청사건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본안사건은 이제 만약에 어떤 여기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면 이런 종국재판이지. 예, 재판은 끝나. 근데 이거는요, 이런 중간재판이야. 이 신청사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래서 신청사건에 예를 든다면 방금 얘기할 때 주로 소송법적인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피고의 경정을 해달라. 또는 관련 청구에 대해서 이송 병합을 해달라. 집행정지를 시켜달라. 이런 등등이죠.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신청사건이에요. 신청사건은 딱 정해져 있어. 실제로 뭐냐면 이제 2항에 나오듯이 정보를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각하하는 결정이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신청사건 했는데 각하했다? 각하한 것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이런 각하에 대한 불복이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구제를 신청할 때 이런 불복을 뭐냐? 이걸 언제나 적시한 거라 그래요. 이렇게 뭐 적시한 거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요. 왜? 이거는 중간사건이니까 빨리빨리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항고를 해야 된다. 적시 항고 할 수 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4항인데 만약에 이러한 그 피고의 경쟁이 있는 데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 즉 새로운 경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왜 그래요? 소 제기안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처분이 있으면 안나부터 90일 지났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의 기간의 이익을 그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종전의 피고는 어떻게 되느냐? 종전의 피고는 치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2항, 3항, 4항, 5항은요 사실은 별로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거 조문 나올 때 또 뭐 나중에 저 소외 변경할 때 보면 준용한다는 규정이 나와. 왜냐면 똑같은 말 또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14조의 뭐 2항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준용한다. 왜냐면 늘 똑같은 거 이하 동문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 사건 같은 경우는 언제나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적시 항고를 한다. 뭐 이거 나오고요. 그래서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요런 말들은 그대로 가더라. 이걸 정도 하면 좀 더 피고 경쟁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은 그냥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소송 참가 들어가겠습니다. 소송 참가할 때 그 참가인이라는 거는요 원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경업자 또는 뭐 이웃 주민 같은 제3자여 있는 행정행위에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참가인입니까? 아니면 당사자입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움찔해요. 근데 뭐예요 그거? 그거 사실은 둘 다 될 수 있죠. 자기가 직접 이제 원고가 되면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끼어들면은 참가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당사자 원고가 피고가 되면은 당사자지만은 참가인은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하고 관계를 가지느냐 소송을 하게 되면 끼어들어 가지고 같이 소송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서로 엇박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서로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같은 팀인데 엇박자를 내는 수가 있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죠. 그래서 소송참가인데, 이제 소송참가가 허용이 되는 것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익을 위한 것도 있는데, 소송참가는 자기 이익을 위한 거, 그게 이제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익을 위해서 행정청이 또 소송 참가를 해요. 이거 그냥 지켜봐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행정청이 안 되겠다 해서 끼어들어요. 여기서 이러한 행정청의 이러한 소송 참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의 소송 참가하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있는데, 그죠? 제3자 소송 참가 읽어볼까요? 16조.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죠. 결과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할 때는 법률상이니까 유사하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거는 중간재판이기 때문에 판결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결정이라는 말 썼죠. 그죠? 그냥 상식이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2항에 법원이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었을 때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아요. 내용적으로는 구속 안 되지만은 절차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절차는 지켜야 되고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중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제3자의 소송참가 인정할 거냐 말 것은 본안이 아니잖아요. 이거 인정한다고 재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안 끝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신청 사건이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제3자의 소송법상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민사 소송법에도 소송 참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러한 67조를 이거는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행정처 소송 참가는 이제 거꾸로 76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17조 보죠. 나오는데, 행정청의 소송 참가,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의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서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은 동기가, 우리가 보통 신경 쓰는 게 이러한 신청 또는 이러한 직권에 의한 결정인데, 결정의 내용 중에서 둘 다 신청과 직권 다 합니다. 이거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차이가 주로 심히 많이 나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결정이고 신청 사건이니까 결정을 하죠. 근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민사소송법 76조를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되는 내용은 이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 참가인의 이러한 참가를 받는 이러한 참가인하고 피참가인의 관계인데, 이러한 소송상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어떤 위치로서 들어가느냐 이게 되죠. 어떤 경우는 뭐 쫄개로 들어가느냐, 둔목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제3자의 소송 참가는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공동에다 초점이 있어요. 공동 소송적인 보조 참가예요. 보조는 보조가 맞는데, 이 보조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진짜 친구로서 대등한 의미에서 도와주는 게 있어요. 도와주는 거죠, 그야말로. 보조라는 건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히다바리라고 도와주는 게 있어요. 보조할 때는요, 어시스턴트. 이런 보조 창구가 있어요. 이거는 제목이 보조에 있습니다. 같은 보조가 들어가더라도 앞에 대가리 글자가 중요한데, 공동수동적 보조 창가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공한 변호사가 월가의 아주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가 되었다. 뉴스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했을 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월가의 그 변호사 사무실들은 주식회사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같은 변호사라도 오너 변호사가 있고 또 하나가 직원 변호사가 있어요. 오너 변호사는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공동을 하는 거죠. 맞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따져보면 공동이란 말의 의미는 이런 친구라는 의미예요, 친구. 근데 이게 보조란 말은요, 외놈들 말로는 시다바리라고 그래요, 시다바리. 지금도 뭐냐면, 시다바리라는 말 쓰거든. 이런 시다바리라는 말은 원래 저쪽 운에서 봉제 공장 같은 데서 시다란 말 써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쪽에 그 좀 약간 그 조금 가난한 분들 좀 계시는 그런 동네,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 계시는 동네에 보면, 시다구암, 그 얘기 나서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남자 그 팬티 만드는데 드는 돈이 얼마 안 들더만,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원단을 끊어오잖아. 그래가지고 쫙 끊어주는 게야. 끊어주면 원단 끊어서 재봉제까지 박는 것밖에 없어. 상표 붙이고. 근데 그거 하나 이렇게 재봉틀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선수들이잖아. 쫙 해가지고 박아주잖아. 얼마 받더라? 100원인가 그래. 한 개당 100원. 10개 하면 1,000원. 100개 하면 만원. 이게 막 계속해서 박아대는 거야. 막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요새 이제 전동이니까 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선이 끊어지면은 막 실드 있게 기계에 나온 것도 있고 보풀에게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많은 게 하는 사람이 미싱사고 이게 이제 본인이야. 당사자고. 옆에서 이제 붙어 있으면서 이제 그걸 이제 접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그 실밥 같은 거에 그걸 끊어내고 이렇게 보풀에 같은 거 뽑아내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제 시다가 하는 거거든. 이제 시다인데 본래 이 시다라는 것은 요새는 그래도 참 이름을 좋게 짓더라. 옛날에는 그 목수들도 돌아다니면 옆에 하나 붙이지 않잖아. 그럼 그걸 데모더라고 했다고. 그죠? 이거 보통 데모더 그러죠? 근데 요새는 이제 사실은 좀 되게 좋아져가지고 조공이라고 그러더라고, 조공. 도와주는, 아마, 도와준다,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아마 조공,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목공, 조공할 때 아마 이런 거 알겠나,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보조 참가. 보조해주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다바리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시다인데, 그래서 시다 뭐.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이거 옛날에 영화 중에서 저쪽 장동건이하고 유호성 나오는 유명한 영화,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고등학교 때 친구지 조직에 들어가니까 유호성이는 부두목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장동건이가 뭐 함부로 하니까 유호성이가 칼질하잖아. 그래서 이제 장동건이가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칼 맞죠, 그죠? 왜냐하면은 시달은 계급이 낮은 놈이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두목이면 말을 해. 말을 했을 때, 친구의 경우는 뭐냐? 뭐, 나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한다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딴 소리 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원래 이 당사자가 피참가인이죠. 참가를 당하는 쪽이니까, 원래 이 당사자가 피참가인인데, 피참가인의 소송행위. 뭐, 어떤 거냐면 주장하는 거죠. 만약 나는 그걸 받아줄 수 있다라든지,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럼 이런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쫑을 내는 소리, 저촉되는 거. 이런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나, 저촉행위를 할 수 있나 할 때, 이거 할 수 있어. 자기는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 가능한데, 보조 참가는 그거 하면 안 돼. 어디까지나 그걸 도와주는 이야기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송 참가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취소송의 제기 들어갑니다. 이 원래 취소송의 제기는 사실은 소송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막 나중에 다른 거는 우리가 또 이렇게 찾을 때 걔도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또 개념을 잡아가 위치를 대강 이렇게 파악하잖아요. 아, 요거 다음에 요거 나오겠지. 이게 파악이 되는데 소송의 경우는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고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소송은 들어가 보면은 좀 정신없이 좀 이렇게 여러 많은 말들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소송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소송에 대한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취소송의 제기 나옵니다. 소제기기도 하고요. 취소송의 제기를 소제기라고 줄일 수 있고 소제기를 또 줄이면 제소가 됩니다. 핫초코 같은 거는 옛날에는 뭐 외국에 뭐 드라마나 수필에서나 이런 거 봤지 직접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아까 전에는 내가 소송을 이렇게 하면 쭉 시간적인 흐름으로서 이제 소를 제기해서 사실심, 사심의 변론 종결, 그다음에 법률심, 판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그런 분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소송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물을 이렇게 한번 딱 뜯어가지고 을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소송은 뭐냐면 출발이 소송의 제기에서 출발하죠. 우리가 그래서 당사자주의다 또는 처분권주의다. 그래서 법원도 심판할 때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소제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취소 소송의 제기죠. 그래서 취소의 소제기입니다. 제기 줄여서 제소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를 제기한다. 이건 뭘까요? 요거 있잖아요. 누가 하는 거냐면 사인이 하는 거예요. 사인의 누구한테? 법원에 하는 공법행위예요.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공포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법원은 심리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귀찮겠죠, 그죠? 어쨌든 발생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소를 제기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소 제기 왜 하겠어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려고? 아니죠. 소를 제기할 때는요,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시험 한번 쳐보려고 준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죠. 합격이라는 결정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하는 건데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 보통 여러분들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은 되게 조심하는 편인데 자기에 대한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전번에도 이제 제가 제가 갔던 하우스메이트인 구준님 박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걸 내가 바래지만은 또 혹시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 되게 온화하신 분인데 굉장히 막 눈을 부릅뜨고 나무라듯이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 사람은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24살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고마웠어요. 예, 그런데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 자신에 대한 말을 할 때 특히 자신의 목표라는 걸 할 때는 분명하게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참 말이 우스운 게, 말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서면 남기는 건 되게 무서운데,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이런 거는 되게 폼나 보이는데, 말을 하는 건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말이 제일 겁나는 거야. 근데 왜 그런 겁나냐면,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음성 파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영향을 주는 거는. 하다못해 우리 생명이나 또는 분자나 원자나 다 이게 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빛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닌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자신에 대한 말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뭐 남한테 대한 말은 내가 남이 나한테 말해도 잠깐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잘못 들을 수도 있죠. 이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사인의 공포인데, 사인의 공포에는 뭐냐면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인데 무슨 효과를 원하겠어요? 원하는 거는요, 피고 경쟁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처분 취소해가지고 인용 판결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용 판결을 원하기 위해서는 공포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재개 요건 나옵니다. 소송을 재개 요건은 따지고 보면 뭐냐면, 물론 못 갖출 수 있죠. 행정행위란 게 전부 다 뭐냐, 완전히 갖춰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의 요건에서는 원래는 뭐냐면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한 요건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갖추지 못하면 이제 그걸로 중간에 끝나는 거지. 예, 그런데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한 요건인데, 그러면 요건이 어떤 거냐?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용적으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인용 판결 내용은 뭐냐면, 이 처분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위법하게 법률상 이걸 침해받고 있으니까 이 처분을 취소해서 나의 법률상 이걸 구제해 주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법률상이 있어야 될 거고, 없는 놈이 가가지고 침해받다는 거 말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뭐냐? 처분이라야 되겠죠. 그것도 물론 그 처분이 위법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위법하다 안 하다 떠나서 과연 이게 처분으로 볼 수 있나? 이것도 더 문제되니까 주로 처분성이 있니 없니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은 내용이죠. 내용은 뭐냐면, 위반 처분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으니까 위반 처분 취소해가지고 나의 법률상 이익 회복해 주세요. 이거잖아. 이게 본론이잖아. 그래서 이 본론인데, 그걸 보고 뭐냐? 실체라고 그래. 내용이지. 실제라도 괜찮아. 이러한 실체적 요건이야. 내용상 요건이 있어. 내용은 뭐냐면, 첫째로 뭐냐면, 위반 처분. 그 처분이, 이러한 위반,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처분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위법이다, 적법이다, 것은 소를 제기할 때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심사를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건, 즉,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러면 재판도 필요 없게, 그죠? 처음부터 다 알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위반 청할 때 위반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만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행정부하는 작용은 다 권력적인 공법작용이에요? 아니잖아요. 권력적인 작용이 아니잖아요. 권력적인 공법이나 권력적인 사실이 돼야 되는데, 권력적인 작용이 돼야 되는데 권력적인 작용 아닌 게 많으니까, 적어도 이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또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 중에서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행정작용이어야 된다. 그걸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처분형 하는 거죠. 물론 부작위도 있지만 줄여서 그냥 도등 처분 등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처분 등.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요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근데 법률상 이익은 배웠어야 된다. 배웠으니까 좀 아는 척 합시다. 원고, 적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처분하고 공격. 요 두 가지가 뭐냐? 실체 요건이에요. 그런데 밥 먹고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저같이 날씬한 사람들은 밥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꼭 돼지들 보면 표가 납니다. 밥 먹고 나서 저쪽에 그냥 지나가 못 가고 롯데리아라든지 저기 맥도날드 가가지고 500원짜리 또 저쪽에 소프트 아이스크림 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늘 보면서 그렇게 자꾸 먹으니까 살이 찐다. 그래서 나 같은 몸매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되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를 몰라도 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 넘어가는데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 봐봐요. 밖에 보니까 롯데리아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500원 써붙여놨어. 갔어. 돈 줬어, 500원. 주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뭐냐면, 기계에서 이제 이렇게 우유하고 이렇게 섞어져가지고 하얗게 나려놓은 약간 그 계열상입니까? 계열상의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데, 그거 계열 맞나? 하여튼 간에. 쭉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내가지고, 받아가세요 이러면은, 그 밑에 있는 과자 있잖아요. 뭐 딱딱해가지고 맛이 있니 없니 하는 그 과자.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설사해서 못 먹잖아요, 사실은. 그 이때가 이렇게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용은 실체는 그렇지만은 소송도 그렇다고. 사실은 원래 이것만 있으면 소송을 하는 거지만은 현실의 세계에서 국가작용사회에서는 형식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법이 만들어져 있거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조건이 또 있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은 마치 아이스크림 껍데기 같은 거 밑에는 과자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진짜 그 바삭바삭 맛있는데 맛이 좀 없어지긴 없어졌어 사실은. 근데 그거 먹는 재미가 좀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 그러시니까 형식적인 요건이야. 실체를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행정행위 같은 거 깨알같이 비교할 때는 형식적 요건하고 절차적 요건을 구분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소송법적 요건이야. 즉 행정소송법에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실무상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그래서 다르게 말한다면 요건 여기가 소송법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행정소송법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고 있냐 하면 이런 걸 요구해요. 첫째로 뭘 요구하냐면 먼저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 일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러면 뭐 도로교통법 관련되는 일들은 되게 많고 또 이러니까 행정부에서 한번 훑어보겠다. 행정심판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 이건데 우리나라 행정심판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자기가 거치고 싶으면 거치고 안 거치고 싶으면 바로 행정소송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 전치주의예요. 그런데 필수인 전치주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필수인 전치주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늘은 아니지만은 꼭 원칙적으로 필수라는 뜻은 아니고요. 먼저 이러한 행정심판을 거쳐서 와야 된다 하는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에 관한 또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민사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사의 경우는 그 권리가 소멸시효로 없어지기 전까지는 권리가 존재하는 한 권리 행사는 언제나 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공법상의 경우에는 뭐냐면 언제나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공익과 관련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권리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어떤 처분인데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다. 물론 행정청이 잘못했지.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행정이 잘못이지만은 그러면 취소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 칼자를 원고가 쥐고 있는데 취소할지 안 할지 이런 모르는 상태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없어지게 되겠지만 안 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거는 처분청도 그런 어정쩡하고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인 소속간 법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소기한에 제한을 둬요. 그래서 소제기 기간 안에 이러한 소제기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소기한이죠. 이러한 제소기한의 제한이 있어요. 뭐 다 있는 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취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은 누구를 필요로 이러한 처분청이죠. 이러한 처분청을 이러한 피고로 해가지고
아무 법원에 가면 안 되겠죠? 관할 법원에 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관할 봐서 그죠? 심급관할 또는 사물관할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관할, 이러한 행정법원, 민사법원이 아닌 이러한 관할 행정법원에다가 근데 뭘 냅니까? 소를 제기할 때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라든지 행정심판 같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서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서면인데 서면을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서면을 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서면으로 이러한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이거는 형식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고적 경우에는 공부했어요 이미. 관할도 이미 공부했어요. 소장도 공부했어요 방금. 그냥 이거는 긴 이야기도 필요 없어. 서면주의니까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원고 직접 공부했어. 원고 이거 공부했어 상관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 소재기간, 처분 요 세 가지가 남아있다 그죠? 근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소재기간 결코 만만치 않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제목들은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형식적 요건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소재기간 그리고 실질적 요건에서는 처분 등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공부가 끝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에 대한 중요한 거의 상당한 양들이 다 공부가 되어지는 셈이죠. 예. 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쉬었다 한 시간 더 해도 되겠죠. 괜찮겠어요? 예, 좀 한 시간 좀 쉬었다가 하면 끊어주죠. 안 그러면 이어가려고 그랬었어.